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보자가 3년 전 학문적 치욕을 딛고 마침내 세계 학계의 중심에서 한국의 저력을 증명해낸 이야기입니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리는 만큼 조금 더 몰입감 있게 전달드릴게요. 이유나.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경제학자.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이라는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동시에 미국 주류 사회의 냉담한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될 만큼 뛰어난 학문적 역량을 가진 그녀는 자신의 연구 주제로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 대국이 되었는가? 그 질문이 그녀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같은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 출신의 유명 학자인 리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애국심에 젖은 감정적인 논문일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발표 도중 말을 잇지 못하고 단상을 내려왔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고,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하지만 그 실패는 그녀를 단련시켰습니다. 이후 그녀는 학문적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 철저하게 무장하기 시작했고 무려 3년에 걸쳐 수십 편의 논문과 수백 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연한 성공의 나라가 아니라 구조적 혁신을 통해 세계에 교훈을 주는 국가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증명할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2025년 3월 프린스턴 대학에서 다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주제는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 자원, 지정학, 그리고 혁신. 이윤아 교수는 다시 한번 그 무대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번엔 최우수 발표자 후보에까지 오른 상태였죠. 이번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세계 최고 학술지의 커버 논문으로 실리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행사장은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석학들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서로 다른 언어, 배경, 정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진실을 논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리 교수와 그의 제자인 왕레이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윤아 교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리 교수. 3년 전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그 인물. 심지어 그는 이번 대회 발표 순서에서 그녀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상에 올라 말문을 열자 그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원 외교와 강력한 해양 전략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결국 이러한 영향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내는 숙연해졌고 많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대한 대륙 국가의 논리에 압도당한 듯한 분위기. 리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한국 같은 해양 의존형 소국의 모델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모델일지 지켜보시죠.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윤아 교수는 순간 3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단상을 내려오던 그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단히 준비했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며 발표 자료를 점검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전할 이야기를, 그 진짜 이야기를 말할 날이었으니까요.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조명이 단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이윤아 교수입니다. 오늘 그녀는 자원이 없는 국가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를 한국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선 그녀를 향해 수백 명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아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통해 자원이 부족한 국가도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을 잇기도 전에 청중석 중간쯤에서 왕레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대륙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과연 모범적인 국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도발적이었고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리 교수의 수법은 이번에도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윤아 교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한국은 그 불리함 속에서 길을 찾았고 혁신과 교육, 그리고 기술력으로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말에 몇몇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1960년대의 최빈국에서 2020년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의 궤적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투자와 교육, 그리고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은 자원보다 사람을 믿었고 단기간 내에 산업화를 이루며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한국조선업의 세계 점유율,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 현황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경의, 그리고 존중. 그때 리 교수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산업은 결국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문을 닫으면 한국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이윤아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은 어느 하나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화면에는 아세안, 인도, 중동, 아프리카로 확장된 한국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 연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리 교수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그녀의 발표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최영석 교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이윤아 교수의 은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장내를 울렸습니다. 이윤아 교수의 발표는 탁월한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원이 아닌 창의력과 협력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국가입니다. 장내에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번엔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습니다. 그녀는 감격을 억누르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자원의 시대가 아닙니다. 연결의 시대, 혁신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그 결과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했기에 더 많이 배워야 했고 그래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이윤아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3년 전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있음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능성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음을. 이윤아 교수의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들은 이미 그녀의 열정과 논리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자존심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럴듯한 이야기군요. 리 교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더 무거웠으며 분명한 위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문은 감동이 아닌 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연결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남중국해 지도와 함께 중국의 군사기지, 해양항로 통제구역, 자원개발 현황이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졌습니다. 이윤아 교수는 무역 자유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바다를 지나기 위해선 중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해양무역로는 이상이 아닌 군사력이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순간 장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리 교수의 논리는 냉혹했고 일부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발표의 감동이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왕레이도 가세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중국 없이는 힘들죠. 3년 전 같았으면 이윤아 교수는 이 지점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단상으로 다시 걸어나갔습니다. 리 교수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수출 시장 다변화 그래프, 중동,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로 확장된 수출 통계, 그리고 미국, 유럽과의 기술 협력 현황이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작은 나라의 지혜입니다. 그 순간 장내에서 누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최영석 교수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일부 청중들은 조용히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리 교수님의 논리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계시네요. 그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압적인 힘은 언제나 반작용을 부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듯 중국의 강경한 정책은 오히려 주변국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연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신뢰와 자발적인 협력입니다. 이윤아 교수는 그것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리 교수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분명 그는 최영석 교수와 과거에도 첨예하게 대립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 싸움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최 교수, 당신은 언제나 이상만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윤아 교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태블릿을 조작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유럽연합의 무역 구조, 강대국이 아닌 여러 중소국가들의 연대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말해주듯 단순한 힘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자원과 영토, 군사력만이 아닌 연결과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다시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리 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고 그 사이 왕레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리 교수의 제자인 왕레이가 그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리 교수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왕레이, 자네도 그녀의 말에 넘어간 것인가? 왕레이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윤아 교수님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사실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싶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또 한 번 박수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윤아 교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것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리 교수는 말없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제자 왕레이의 돌발적인 발언은 그의 권위에 큰 금이 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한마디, 왜 우리는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는 간단한 질문이 아닌 선언이었습니다. 더는 과거의 논리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학문적 독립의 의지. 청중들은 그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영석 교수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단단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왕레이 박사의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시대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원이 아닌 연결과 창의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논리는 더 이상 미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연결해 중국과 주변국들의 무역 의존도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했습니다.
수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던 국가들이 점점 독자적인 경제 노선을 걷고 있음을. 그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는 위협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이유나 교수의 발표는 순수한 이상이 아니라 수치와 현실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모델입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실험실에서 그것을 증명했고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리 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취약합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 끼어있는 위치가 언제든지 그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유나 교수는 조용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블릿을 조작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가져온 융합 발전 전략 그 제목이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문화적 경제적 허브가 되었고 이를 통해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K-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 BTS부터 기생충, 오징어 게임, K-뷰티, K-푸드까지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닌 깊이 있는 문화적 내러티브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확산 속도와 시장 반응을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작다고 느끼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크게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왕레이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유나 교수님, 저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과 중국이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정중했고 진지했습니다.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리 교수와 왕레이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리 교수의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동시에 떠올랐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나 교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의 교육 기술과 중국의 풍부한 자원이 만나면 아시아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학문은 국경을 넘어야 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협력 속에서 빛납니다. 그녀의 말의 장내는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발표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강대국 중심의 논리에 눌려왔던 작은 나라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가 담긴 박수였습니다. 리 교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유나 교수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학문은 논쟁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은 결국 사람을 향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했든 어떤 자원과 조건을 가졌든 미래를 향한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그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영석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고 그 변화를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발표장은 논문 발표장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의 전장이 되었고 이유나 교수는 그 전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학술대회장의 열기는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리 교수의 도전, 왕레이의 반란, 그리고 최영석 교수의 중재 그 모든 순간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엮이며 분위기는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단상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젊은 아프리카 출신의 경제학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또렷한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고 물었습니다. 이유나 교수님, 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숨을 고른 이유나 교수는 깊고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루안다, 보츠와나 같은 국가들이 교육과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에 올인했고
그것이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닫고 있었고 누군가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온 한 중년 교수는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의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윤아 교수는 눈을 감고 짧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원이 없던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학교는 국가의 심장이고 교사는 미래를 짓는 건축가입니다. 한국의 발전은 그들의 땀과 열정 위에 세워졌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또 한 번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동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중석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왕래이였습니다. 이번엔 도전도 의심도 아닌 진지한 호기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장래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이윤아 교수님,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교육의 힘에 대해. 혹시 한국과 중국이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윤아 교수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교육기술, 특히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은 방대한 인적 자원과 실험의 여지가 풍부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결합한다면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 장내에 조용한 탄성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갈등과 화해, 오만과 겸손이 맞닿는 감동적인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지만 그 속엔 더 이상 냉소가 없었습니다. 이윤아 교수. 오늘 당신의 발표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말은 짧고 무겁게 떨어졌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닌 존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윤아 교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교수님.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지만 진실을 향한 열정은 같다고 믿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번 학술대회의 최고 발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이윤아 교수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은 간단한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통,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처절한 싸움의 결실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발표했습니다. 2025 프린스턴 국제학술대회 최고 발표자는 이윤아 교수입니다. 순간 장내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축하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발표 자료를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윤아 교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고 트로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 함께 연구한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불굴의 정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한국인 모두의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청중들도 뜨거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로피를 품에 안은 순간 이윤아 교수는 자신이 마침내 3년 전의 상처를 이겨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수많은 학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윤아 교수님, 발표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대학에서도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귀국 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공동 연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런 중심에 설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윤아 교수님. 고개를 돌리자 왕레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제안서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도전적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 태도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나니 오히려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유나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학문이란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왕레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과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이유나 교수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복수나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이제는 새로운 다리를 놓는 일.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로의 강점을 배우는 기회가 될 거예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최영석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이유나 교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보기 좋군. 이게 바로 학문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야. 국경도 이념도 과거도 뛰어넘는 것. 그 말에 이유나 교수는 울컥해졌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실패 앞에서 누구보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줬던 은사. 그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교수님 덕분이에요. 최영석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유나.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난 단지 내 옆에 서 있었을 뿐이지. 행사장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그녀는 스마트폰을 열어 왕레이에게서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왕레이. 교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의 진심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적이 아닌 동료가 생겼다. 그것이야말로 학문이 가는 길 아닐까?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 그리고 그 너머의 하늘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듯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고 그 길 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이유나 교수는 다시금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을 더 크고 단단하게 품은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예상치 못한 풍경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플래시 세례, 카메라 기자들, 방송 마이크. 그녀의 수상 소식은 이미 뉴스로 퍼져 있었고 수많은 언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나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수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상은 단지 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국가인지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 더 뜻깊습니다. 자원이 없고 작고 주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길을 찾아왔고 앞으로도 찾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곧 뉴스 헤드라인으로 퍼졌습니다. 한국계 경제학자 세계학술대회 최고 발표자로 선정. 한국은 가능성의 증거. 전 세계에 울린 감동의 메시지.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야경을 수놓는 휘황한 불빛들. 그리고 다리 위를 지나며 한강을 바라본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과 60여 년 전 이 강은 폐허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의 기억과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간.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가 세계 무대에서 증명한 한국의 오늘이 바로 이 도시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멀리 왔구나.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왕레이에게서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왕레이. 교수님,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만든 논문이 아시아의 교육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첫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윤아, 환영합니다. 한국의 도시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워요. 직접 보면 왜 우리가 이토록 자부심을 가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윤아 교수는 노트북을 꺼내 수상 소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술지 편집장으로부터 도착한 이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윤아 교수님의 발표는 단지 분석이 아닌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자원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영토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은 이 진리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밖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눈부셨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창가에 앉아 이윤아 교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은 그녀에게 야경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 작은 나라지만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빛. 그녀는 문득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듯 발표장을 나왔던 그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 그러나 그때 손을 내밀어준 스승이 있었고 묵묵히 지켜봐준 동료가 있었고 무엇보다 다시 도전하겠다고 결심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그런 경제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한 전달자였고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의 편집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To PROF YONAD 우리는 이번 특집호의 표지 논문으로 당신의 발표를 실을 예정입니다. 간단한 국가 발전 모델이 아니라 전 세계 신흥국가들에게 하나의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데이터를 넘어 하나의 철학으로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저 논문 하나를 발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누군가에게 미래의 가능성이자 기준이 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또 하나 도착했습니다. 왕레이였습니다. 왕레이. 교수님 다음 주 한국에 갑니다.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실 미팅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한국의 교육 현장을 보고 싶어서요.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이윤아. 물론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사드릴게요. 교육은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국을 진짜로 느끼는 게 그 시작입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며 수많은 외교 경제적 위기 속에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매번 다시 일어났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끈질긴 노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 이윤아 교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창밖으로 퍼져나갔고 밤하늘의 바람은 마치 그 말을 기억하겠다는 듯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엔 아직도 서울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수많은 이들의 꿈이었고 그 꿈을 향한 그녀의 여정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그리고 계속 함께 갑시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자원도 넓은 영토도 없이 오직 사람과 혁신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가능성을 믿고 세계 앞에 당당히 나선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다는 이유로,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한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한계를 가능성으로 바꿔냈고 이윤아 교수는 그 사실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나 교수의 여정처럼 우리 모두가 또 다른 가능성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가슴 뜨거운 그리고 국뽕 가득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